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 개강이 됐는데 아마 문제집은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법책인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최근에 개정된 법령까지 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간혹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수정을 해갖고 같이 수업을 할게요. 근데 이 문제풀이반은 이제 일단은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7, 8월 달인데 제가 이제 총 9주가 나옵니다. 9주가 나오는데 강의는 제가 8주 할 거예요. 8주 할 거고요. 한 주는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쉴 겁니다. 날도 더워서 이제 한 주는 방학해서 한 주는 쉴 거고, 그래서 8주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이 문제풀이반을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꼭이에요. 꼭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일단 예습이 선행돼야 돼요. 되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이 이렇게 이제 늘상 이게 반복돼야 돼요. 이게 반복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야, 문제집에 보면 해설 다 했는데 뭐 굳이 강의를 볼 필요가 있냐 이건데 물론 해설도 있으니까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굳이 강의를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책에 있는 해설은 이 문제에 대한 단답적인 답, 이 문제에 대한 답만을 보통 다 적어놨죠. 아마 다 그런데 근데 실상은 중요한 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파생된 내용들, 이 파생된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래서 문제풀이반이 필요한 거지 실제 답만 딸랑딸랑 보기는 너무 좀 웃기죠. 그러면 그럼 해설지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파생된 내용을 다 쓰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문제집이 아니고 또 기본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 책이니까 이제 정답은 적어놨지만 그래서 이런 파생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또 같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문제의 성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챕터별로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이 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쭉 문제가 번호가 이어져요. 뭐 1번, 2번, 3번 쭉 되고 그다음에 또 특정 내용 뭐 9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봤을 때 문제가 중복되는 형태는 배제할 거예요. 넘어갈 거니까 그건 뭐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할 건데 그래도 가끔 이 중복된 패턴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조세 부과시, 자, 교재 5쪽입니다. 자, 총론 파트 1번인데, 자, 조세 부과시 일반적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되는데, 일단 모든 세금은 어쨌든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만 과세가 되죠.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죠. 그래서 그 요건이 다 충족돼야 세금을 걷어갑니다. 참고로 이 과세 요건 조세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3번의 과세 기간은 전혀 해당이 없죠. 그래서 3번 답이고. 자, 2번 갑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적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좀 옳은 건데, 자, 모든 세금은 일시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 납부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물납이 있고, 그래서 물납은 딱 하나만 돼요. 요조세금,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분할 납부, 일명 분납인데, 그래서 분납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납은 재산세도 분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분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재산세가 이제 물납된다고 하면 재산세는 일단 납부할 금액이 얼마? 1,000만 원이 일단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물납이 되고, 자, 재산세 분납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 양도세는 다시 얼마?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 분납이 가능하죠. 이때 재산세 다시 물납 가면 뭘 갖고 물납해요? 그 부동산, 어떤 부동산? 관할구역.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그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이 돼요. 어떤 부동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분납 며칠 내 가능해요? 45일 내 가능하죠. 45일 내 가능하고, 종부세 몇 개월 내? 2개월 내 가능하죠. 양도세 이제까지 똑같이 2개월 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납과 분납인데, 어쨌든 2번. 자, 물납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슨 세? 재산세에만 물납이 돼요.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물납이 되게 되면, 재산세가 물납되면 이제 그 부가세가 있는데,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조심하세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납은, 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도 역시 뭐가 붙어요? 부가세가 붙기도 하는데 얘는 이 부가세 쪽에 이 부가세면 부가세 분할납부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자, 물납은 되지 않지만 분납은 가능하다 이거죠. 정답이 3번일 거고. 자, 넘겨볼게요. 자, 3번 갑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조세 납부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걸 골라봐라. 자, 둘 다 가능한 거. 그럼 방금 있죠. 뭐하고 재산세하고 재산세에서 이 재산세는 둘 다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 두 개는 분할납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역시 4번, 1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 얘는 이제 재산세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관계 없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중 올바른 거죠. 자, 보니까 재산세네요. 자, 얘는 납부할 세액이 을 초과할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물납한다. 일단 재산세가 물납되려면 얼마? 일단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해야죠. 그래서 일단 앞에 건 1,000만 원이고 또 납부세액이 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기간 내 분납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일단 500만 원이 초과돼야 분납이 되고 며칠 내 가능하다. 45일입니다. 45일 내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게 1,000만 원, 두 번째 게 500, 마지막 게 45일 내에 각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그럼 요거 하면 다 되네요. 저 5번. 다음 중 각 세목엔 분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부동산 관련 취득 관련 세금은요.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즉 분납 대상은 보다시피 보유와 양도 관련 세금이지 바꿔 얘기하면 이 취득세나 혹은 이 등록면허세 이쪽은 분납이건 물납이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이다.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500, 종부세도 500. 단 조심할 게 양도세는 1,000만 원이 초과돼야 가능하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는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한 자이다. 그죠? 네 번째, 양도소득세 분납 대상자는요. 예정 신고가 됐건 확정 신고가 되건 그 세액이 각각 1,000만 원 초과하는 납세자입니다. 5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이다. 이건 아니죠. 방금도 봤지만 재산세는 45일 내 분납이 가능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세 몇 개월? 2개월 내죠. 그래서 얘는 두 개는 2개월 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지가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죠. 5번. 그런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거고 맨 밑에 이제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직접 한번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올바른 건데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재산세 양도세가 분납기간 상해다. 왜 재산세 몇 개월 내? 2개월 내. 종부세 재산세는 양도세 2개월 내, 재산세 45일 내죠. 그다음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맨 밑에 4번인데 양도세는 공공용지 보상채권도 물납 가능하다. 물납 제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5번 재산세는요. 부동산은 맞는데 국내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부동산? 그죠? 관할구역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답이 1번 됐고요. 자, 7번은 직접 해볼게요. 이렇게 계속 중복되니까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물납과 분납에 대한 건데 항상 이 물납과 분납에 대한 건 시험에 자주 언급되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8번 갈게요. 자, 8번이 징수 방법에 대한 건데 지방세로서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 뭐냐 되는데 그럼 저희가 늘상 세금은 5개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그죠? 취득세. 또 뭡니까?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여기까지가 지방세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3개가 지방세, 이 2개가 국세. 그럼 취득세는 얘는 원칙이 신고납부예요. 원칙이 신고납부입니다. 단 그 예외가 보통징수지. 보통징수. 자, 등록면허세도 원칙이 신고납부예요. 예외는 똑같이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원칙이 보통징수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은 다 보통징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고지서 똑같죠. 얘하고 근데 명칭은 달리 있어요.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다음 예외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 가능하다. 신고 납세가 가능합니다. 자, 양도세도 원칙은 신고 납부죠. 자, 신고 납부고 다음에 예외 신고 납부하는데 역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하죠.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지방세 중에서 원칙이 보통징수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지방세고 얘만 보통징수에 의해서 과세가 되겠죠. 정답이 5번일 거고요. 자, 이제 9번 가봅니다. 다음 조세 중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세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선택적 신고가 포함되어 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세목을 모두 골라봐라. 그럼 방법이겠죠. 자, 취득세 뭡니까? 신고 납부, 등묘세 신고 납부, 양도세 신고 납부. 일단 이 세 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양도세가 다 신고 납부인데 문제 보니까 자 선택적 신고 납부도 다 포함할 수 있대요. 뭐까지? 종부세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부세, 양도세 네 개죠, 네 개. 정답은 3번. 그네가 신고 납부 조세고 참고로 하나 기억할 게 조심할 게 니들번인데 니들번이요. 이제 지금 제목이 뭐예요?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게 있고 특정 자원에 관련된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보통징수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보통징수고 특정 자원에 관련된 건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은 보통징수고 특정 자원은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자, 이제 10번 갑니다. 자, 국세로섬 정부부가 과세제도가 역시 원칙인 겁니다. 즉 국세고 고지서 받는 세금 중에 원칙인 거. 그럼 보죠. 국세 두 개인데 자 종합부동산세가 있네요. 얘가 원칙이 정부부가 과세요. 예외가 납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 정부부가 과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그 다음에 1번은 지방교육세는 얘는 이제 지방세죠. 지방세고 조심할 게 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도 가능하고 보통징수도 다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교육세는 이제 취득세에 붙으면 이제 신고 납부가 될 거고 이게 고지세에 붙으면요 보통징수가 되게 됩니다. 또 양도세는 국세인데 이건 원칙이 신고 납부고요. 취득세하고 밑에 등록면허세는 둘 다 지방세고 원칙이 신고 납부 조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종합부동산세가 정부부가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죠. 자, 넘어가서 11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11번인데, 자, 지방세입니다. 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첫째, 신고및 납부 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 표준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 세금이죠. 두 번째, 자, 특별징수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이걸 똑같은 말로 뭐라 해요? 원천징수한다. 그죠? 원천징수. 세 번째는 자, 보통징수 방법이란 세무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재산세하고 그의 대표적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자 가산금인데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세에게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 이게 가산금이고 또 납기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이게 최고 맥시멈 60개월 동안인데 그때까지 납부하면 계속 붙는 게 이게 중가산금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이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인데 결국은 이제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안 냈다. 세금을 안 내면 이때 붙는 게 뭐라고요? 이때 붙는 게 바로 가산금.
붙죠. 그래서 고지서 받아서 안 내면 붙는 게 이게 가산금인데 이때 가산금에는 종류가 두 가지죠. 첫째는 일반 그냥 가산금, 그냥 가산금이 있고 둘째 뭐가 있어요? 중가산금. 그래서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는데 이때 일반 가산금은 기본이 3%가 붙어요. 3% 붙고 중가산금은 1.2% 최고 60개월 동안 최대 60개월 동안 붙게 돼요. 조심할 건데 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이 중가산금은 체납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납한 세금이 이게 지방세였다면 그 세금이 얼마? 최소한 30만 원 이상일 때 붙고요. 체납한 게 국세였다면 최소한 얼마? 최소한 100만 원입니다. 이상일 때에서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일 때 붙게 된다. 또 중과상금은 요 금액을 판정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세목별로 각각의 세목별로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세목별로 판단해서 적용한다. 자, 이제 5번 갈게요. 자, 가산세란 신고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절대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즉 뭐냐면 조심할 게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잖아요. 하지만 거꾸로 가산금에는 가산세가 포함돼요. 가산세가 포함돼서 얘는 포함되지 않지만 얘는 밑에를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절대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쪽으로 가져오시죠. 12번째 2번, 12번. 자, 다음은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중 맞는 거죠. 자, 박스에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납부세액이 얼마? 지금은 무신고인데 제가 이 가산세가 두 가지예요. 일반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일단 부정자가 붙으면 다 40%예요. 전부 다 40%가 되고 일반은 20인데 지금은 부정자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무신고니까 20%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부정행위로서 부정행위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즉 이건 부정 무신고니까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할 건 이것저것 생각은 복잡하니까 항상 부정한 건 부당하다, 부정하다 다 40%가 붙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답이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와우, 문제 없는 청기네요. 그죠? 자, 볼게요.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숨 넘어갈 텐데. 자, 다음은 이제 국세기본법상 자, 가산세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첫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에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 단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서 가산해서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무신고 납부세액인데 어쨌든 무신고에서 일반 무신고 100분의 20 국세지방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반 무신고는 다 20%가 되고 자, 두 번째 위 1번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부정행위예요. 100분의 40이에요. 다만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역시 부정행위는 국세지방세 똑같이 40인데 다만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단 국제거래에서 발생했다. 이건 국세만 있어요. 지방세는 없고 해서 국세만 국제거래는 최대 100분의 60까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3번은 과소인데 자,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에 과세 표준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대요. 자, 초과 신고하면 덜고 이걸 초과 신고라고 합니다. 한 경우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얘는 과소 신고됐을 때 많이 붙죠. 어쨌든 일반 과소는 10%고 자, 이제 가장 많이 붙는 게 4번인데요. 보죠. 위 3번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세액 등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게 뭔 얘기냐고 자꾸 묻는데, 제가 이제 부정은 쉽게 부당하다, 부정하다인데, 이 부정하게 무신고됐다. 이때는 40%고요. 부정하게 과소 신고됐다. 얘도 똑같이 40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40에다가 뭐 10%를 더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더하는 게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어떤 값이가, 자, 원래 신고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얘가 500만 원만 신고했어요. 그럼 결과를 봐. 나머지 500만 원만큼 과소 신고했겠죠. 과소 신고한 겁니다. 500만 원만큼 과소 신고했어요. 그럼 이 500이, 자, 500 전액이 일반적인 과소 신고였다고 하면 이거의 10%죠. 500만 원 곱하기 10%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근데 저 500이 전액 다 부정과소였다. 그 얼마 곱하기 500만 원 곱하기 40%가 돼요. 이렇게 40%. 자, 근데 이번에는 저 500을 분석해 보니까 500 중에서 200만 원은 일반 과소고 300만 원은 부정 과소분이다. 이렇게 쪼개지면 이 부분은 10%가 되고 이 부분은 40%가 돼서 계산된 금액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 번째 얘기인데, 보통은 얘하고 얘가 많아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케이스는 거의 발생할 여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 법전이니까 이게 존재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뭐 저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일단 뭐 합칠 수 있습니다. 자, 5번. 양도소득세 가산세는요,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시 부과되었더라도 확정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또다시 부과한다. 그건 아니에요. 가산세가 이제 양도세는 신고가 두 가지예요. 예정신고도 있고 이제 확정신고도 있는데, 예정신고 때 이미 가산세가 붙게 되면 확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또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번 붙으면 국가에 좋겠지만은 두 번 붙으면 납세자는 거의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붙으면 굳이 확정 때 또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5번이겠죠? 5번. 그죠? 자, 14번 가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 중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부과되는 세금은 뭐냐 되는데, 그럼 이제 징수 방법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이제 언뜻 얘기했었지만, 취득세 앞글자만 쓸게요.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양도세입니다. 요 세 개. 그다음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있는데, 특징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셋 다 무슨 납부?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이 신고납부가 불이행되면 당연히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죠?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입니다.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법정기간이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그냥 가산금이 붙고,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고지서에서 명칭을 달리 써요. 어떻게? 명칭을 이렇게 써요. 정부 부가과세, 정부 부가과세인데, 자,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요. 세도 안 내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자, 현재 문제 보니까, 자,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부과될 수 있는 거, 자, 취득세는 가산세죠. 자, 3번 등록세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 2번, 5번도 마찬가지고, 다음 4번에 상속세, 얘도 이제 신고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안 내면 얘도 가산세가 붙게 돼요. 다음 2번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서니까 뭐예요? 가산금만 붙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서에 의한 거니까 가산금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붙는 건 재산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상태, 지금 이 상태, 요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다 붙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죠.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모두 다 둘 다 붙는 거, 둘 다 붙는 게 아니라 둘 다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요.
자,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제 양도세가 원칙이 신고 납부가 안 내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세가 붙으면 이제 고지서를 받게 돼요. 그죠? 받았는데 얘가 그 다음에 또 안 냈다. 또 안 내면 이때는 뭐가 붙냐면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도 붙을 수 있어요. 계속 안 내면. 그럼 이 세세금은 가산세도 붙기도 하지만 가산금도 붙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인데 단 납세자가 선택했는데 선택 신고했어요. 선택 신고. 선택해서 신고했는데 이 신고가 허위 신고였다. 면 얘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얘도 가산세가 붙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재산세가 되겠죠.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자, 모두 몇 개인가? 다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요, 는 아니며 징수유예 없다. 징수유예가 뭐냐면 정부가 세금 내는 걸 좀 연장해 줄게 이런 건데 그런 거 없대요. 첫째 기업번 국세의 가산세는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이 해당 없는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에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때 해당 국세를 감면받으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국세라고 써서 국세인데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똑같아요. 국세이건 지방세이건 내용이 같은데 이런 거죠. 일단 취득세 가볼게요. 취득세 지방세인데 얘가 낼 게 100만 원인데 안 내서 가산세가 자 10만 원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결론 뭐가 되냐면 취득세가 11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즉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해당 세금 자체가 증가. 그럼 지금 취득세니까 가산세부터는 해당 지방세로 본다는 얘기고 하나 더 여기 양도세였다 합니다. 양도세가 200이었어요. 요번에 안 내서 가산세가 붙었네. 가산세가 20 붙었다. 그럼 얼마? 합이 220인데 뭐가 돼요? 양도세 220이에요. 이렇게 돼요. 양도세 220. 그럼 마찬가지. 가산세부터 어떻게 양도세가 이렇게 증가되는 패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목으로 보고 다만 끝에 보니까 이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 안 된다 돼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어떤 값이가 요번에 납부할 양도세가 요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만큼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정부가 야, 너 50% 감면시켜 줄게. 50% 감면시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감면시켜 줄게. 그럼 저 친구가 낼 건 얼마? 500만 원만 내면 돼요. 500원 내면 되고 나머지 500은 뭐 감면 받았으니까 낼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500을 그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네. 안 하면 이제 가산세 붙어야죠. 그죠? 그럼 얘가 무신고면 가산세가 20% 붙어야죠.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고 당초 계산된 요 금액, 산출된 세금에 요 1,000만 원에 20%의 가산세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금액 갖고 매기는 게 아니고 당초 조세 원 금액을 가지고 가산세가 계상되게 됩니다. 맞고요. 띄은번 자,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 그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의 100분의 3, 즉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죠. 얘도 국세, 지방세 똑같고요. 자,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한기간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최고 60개월 동안 붙게 됩니다. 네 번째,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게 국세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30, 국세 100인데 그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그 30만 원, 100만 원은 고지서의 합계가 아니고 고지서에 있는 금액별로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정답은 다 맞네요. 그죠? 몇 개? 4개입니다. 정답 4번 아니에요. 조심할 게 4개 잘 골라놓고 정답을 4번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4개라고 하면 요 몇 개 찾는 문제가 나면 정답이 뭐 3개였을 때 3번 아니 거의 아니에요. 답이 항상 앞이나 뒤로 옮겨가니까 요거는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4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고 거의 3번 아니면 5번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또 가지 1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 가산금은요 조세를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뭘 위해서요? 자, 좀 고칠게요. 자, 가산금에는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뭐에 의해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이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고지세액에 의해서 고지세액에 가산합니다. 어쨌든 가산금 내용 맞아요. 해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 세 번째, 자, 중가산금은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금의 1.2%를 징수하죠. 다만 그 세금이 100만 원, 이 국세예요. 지방세 30만 원이에요. 그 미만이면 중과상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과상금은 국세 100만 원 이상, 지방세 3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돼요. 네 번째, 자, 취득세와 양도세는 모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신고 의무와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한다. 그건 아니었죠 아까. 무신고가 됐건 과소가 됐건 하여간 부당하다. 그럼 얼마? 부당하면 40%가 되고요. 얘가 일반이다 했을 때 여기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는 10% 이렇게 해서 각각 붙게 되죠. 그래서 무신고와 과소 각각 다르다 이거지. 똑같지 않습니다. 5번.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에 대해서는요 가산세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죠. 왜? 세금 걷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같은 걸 매길 일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위반 정도에서 달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거 가볼게요. 17번 갑니다. 다음은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납세무자가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신고세액이죠. 이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게 되고, 자, 두 번째, 일본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였다. 100분의 40이죠. 아까 앞에 거 문제 같네 거의. 세 번째, 납세무자가 이번에 과소신고했대. 100분의 10이죠. 4번, 과소신고인데 이게 어떻게 부정과 일반이 같이 있대요. 그쵸? 자, 다 맞는데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5번 봐요. 자, 수정신고인데 이 수정신고는 취득세에 보통 있는데, 자, 수정신고는 뭐예요? 신고했는데 그 친구가 과소신고했죠. 그래서 이제 적발되기 전에 잽싸게 가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돼요. 다만 이게 신고만 해갖고는 감면되지 않고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돼요. 보니까 자, 수정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만 한 경우라도 가산세가 감면된다. 그건 아니죠.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가 돼야만 감면돼요. 그럼 참고로 이 수정신고 얘기합시다. 보통 이제 이 수정신고는 보통 이제 과소신고한 애가 과소신고한 친구가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게 기본세에 가면 취득세에 있어요. 취득세인데 언제냐? 자, 신고인데 과소신고했다. 적발되기 전 6개월 전에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50%가 감면되고요. 둘째, 6개월 경과 1년 내에 했다. 1년 이내에 수정신고했다. 이때는 20%가 감면되고 1년 경과 2년 내에 했다. 2년 이내에 신고했다. 10%가 감면돼서 50%, 20%, 10%가 각각 감면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정답은 5번일 테고요. 자, 이제 18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11월 21일 현재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이때 가산금과 중과산금을 계산해 봐라. 보니까 재산세액이 50만 원이고요. 2011년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원래 납부 기간인데 계속 안 냈네요. 안 내다가 지금 이제 11월 22일 날 낸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세목이 뭐고? 재산세요. 재산세고, 자, 내는 기간 7월 언제? 16일부터 30일 요 기간에 세금 내면 돼요. 무슨 분? 건물분을 내면 되고, 자, 그 세액이 얼마입니까? 세액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얘가 이걸 안 낸 거죠. 현재 안 냈어요. 안 내고 계속 갖고 있다 언제 12월 22일 날 낸대요. 늦게 내네요. 일단 그럼 어쨌든 간에 이때 처음에 안 냈으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예요? 가산금이죠. 몇 퍼센트? 고지금액 3%. 3, 5, 15네요. 15,000원. 그래서 가산금이 15,000원이 붙어요. 이렇게 15,000원. 자, 한 달 뒤에 왔을 거예요. 분명히 8월 30일에 내셔. 근데 안 내는 거죠. 또 왔을 거예요. 9월 30일에 내셔. 안 냈죠. 또 왔어요. 10월 달까지 내셔. 10월 30일에 또 안 냈겠죠. 12월, 11월이네. 죄송합니다. 11월 20일이네. 자, 그 다음에 11월 22일 날 낸대. 그럼 지금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안 냈을 때 붙는 게 이게 뭐? 이게 바로 중과상금이죠. 중과상금. 몇 퍼센트? 1.2%씩. 그죠? 그 얼마? 안 낸 금액 5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다 하면 이게 18,000원이네요. 18,000원. 그죠? 18,000원. 그럼 가산금 얼마? 15,000원. 중가산금 18,000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의 계산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넘기면 이제 19번 뭐 직접 해보십시오. 그래서 19번이 뭐 계속 얘기한 거지만 항상 부당하다면 얼마? 40, 일반 무신고 20 이런 패턴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조세 중 납세 의무자와 징수 방법과 납부 불이행에 대한 원칙적인 제재, 원칙이에요. 원칙을 묻는 건데, 일단 1번. 자, 취득세는 이제 사실상 취득자가 내죠. 자, 징수 방법 원칙이 신고 납부고, 그리고 원칙이 뭡니까? 가산세가 붙겠죠. 두 번째, 등록명세입니다. 이 원칙이 등록하는 자가 내죠. 자, 어떻게 내요? 신고 납부합니다. 역시 원칙은 가산세가 붙겠죠. 세 번째, 자, 재산세입니다.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 맞죠? 징수 방법도 원칙은 보통징수입니다. 근데 가산세가 아니라 뭐 가산금이 붙어야죠. 가산금. 그래서 3번 답이고 4번.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 물론 뭐 형식은 보통징수인데 명칭은 정확하게 뭐예요? 정부 부과 과세죠. 정부 부과 과세. 어차피 고지서 받는 건 똑같은데 다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정부 부과 과세고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건 맞죠. 그래서 보통징수가 아니고 뭐 정부 부과 과세. 5번 양도소득세. 사실상 양도자가 내요. 어떻게? 원칙은 신고 납부합니다. 안 내면 역시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잘못된 건 몇 번? 3번이에요. 3번은 3번. 참고 4번에 다시 한번요.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라고 썼는데 이 형식이 이제 보통징수란 얘기예요. 그냥 뭐 원래 정확한 표현은 정부부가과세가 맞는 표현인데 일단 그건 그렇게 보시고 일단 답은 완벽하게 잘못된 건 3번이에요. 3번. 3번이라고 답을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가 볼게요. 다음은 자,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첫째. 자, 과세권자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인 세금은 다 뭡니까? 전부 다 지방세예요. 그래서 세무서가 걷는 건 국세, 이렇게 지자체 걷는 건 요건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두 번째, 과세 표준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표기되면 종량세에서 이게 금액으로 표기되면 종가세, 금액이 아닌 건 뭐? 종량세 이렇게 가죠. 세 번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은 직접세다. 그거 아니죠.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으면 요건 직접세. 자, 보면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똑같다. 그 하면 요게 직접세가 되고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똑같지 않다. 그럼 얘는 간접세가 돼요. 그래서 똑같으면 뭐가 되고 직접세. 똑같지 않으면 요건 간접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가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 과세 대상이란 조세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수익 등을 의미하죠. 그죠? 5번, 세원이나 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세금 부가세에서 본래 독자적 세금이 뭐예요? 본세, 같은 말로 독립세고요. 그 세금에 더 붙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부가세죠. 그래서 항상 본세와 부가세 둘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정답이 3번일 테고요. 자, 22번 갑니다.
다음 중 모두 지방세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런 거 참 쉬운 건데 기억번 자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죠, 국세. 니은번 등록면허세 이건 지방세입니다. 디귿번 증여세도 국세입니다. 니을번 부가가치세도 국세입니다. 미음번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비읍번 취득세도 지방세입니다. 이응번 양도소득세 국세입니다. 이응번 교육세 국세입니다. 지읍번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그럼 지금 지방세 쓰는 거니까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세 개 중에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뭐 재산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그죠? 2번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2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과세권자로 구분할 때 지방세 분류로서 틀린 건 뭐냐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지방세는요 이렇게 잠깐 볼게요. 국세는 어차피 세무서가 다 걷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이거든요. 지방세는 각각의 지방마다 걷는데 첫째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지방세가 있고 둘째는 시, 군, 구가 걷는 지방세가 있고 세 번째는 도구, 도와 구가 걷는 지방세 구분해요. 그 밑에 자 특광도가 걷는 건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이 특광도가 걷는 거고 자 시군구가 걷는 건 대표적인 재산세예요. 그다음 도구는 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내용. 자 일단 첫째, 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맞아요. 도구세. 2번 취득세는 특광도세죠.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특광도세가 돼야 돼요. 특광도세. 세 번째, 지방교육세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시군구세고요. 5번에 지방소비세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죠. 그죠? 항상 취득세는요. 특광도세인데 참고로 저희는 요 지방세 3개만 기억하면 돼요. 3개. 취득세는 누가 걷어? 특광도. 재산세 누가? 시군구. 등록세 누가? 도구.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2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